네, 제가 어제 이제 일 때문에 만난 한 기업 대표님께서 2차 전지주 투자를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에코프로를 싸게 사셨어요. 19만 원에 한 번, 40만 원대 한 번 사셨는데 그러고 나서 150만 원 갔었던 그 흐름을 잊지 못하시고 저는 150만 원 다시 돌파하면 거기가 나의 목표 주가이기 때문에 그때 팔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게 맞는 전략인지 사실 누구 하나 이거를 무조건 100%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는데 최근에 보면은 수급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에코프로를 꽤 많이 팔고 있고요. 반대로 외국인 기관이 이 종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그널은 뭔지 저는 참 궁금한데요. 태보 교수. 개인은 파는데 외국인은 삽니다. 근데 오늘은 또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좀 팔아요. 이거 또 단타로 외국인 기관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외국인 수급 주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잡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올라갔을 때는 공매도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떨어지면은 수급 상황을 보면서 매수로 전환하는 말 그대로 공매도를 갚는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돌아오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지 그 과정에서 0에서 플러스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지금 왜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단기에 강하게 들어왔었는가? 최근에 미국 쪽을 보시면은 미국 쪽에서 이제 2차 전지나 IRA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10일이었죠. 10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언 디스 전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IRA 법안을 만드신 분이고요. 이분이 한 대학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로 정권이 넘어간다, 공화당으로 정권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IRA는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전기차가 됐든 친환경이 됐든 혹시나 내년에 있을 선거에서 이게 정권이 뒤집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관련 혹은 전기차 관련돼서 박살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 법을 만든 사람 혹은 정치권에 있는 유력한 사람 입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연쇄적으로 나오는 보도를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전기차 공장들이 어디 지어지냐라고 하면은 공화당 표밭에서 지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수급도 분명히 존재를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는 최근에 단기 급락이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매크로적인 관점에서도 미국 채권 금리가 30년물 기준으로 5%를 찍고 지금 급격하게 V자로 채권 가격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연준 역시도 이스라엘 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오히려 연준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라는 스탠스 혹은 지금의 금리를 유지할 거다라는 스탠스로 급격하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나왔던 또 하나죠. FOMC 의사록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비둘기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매크로적으로 조금 어찌 보면은 조정의 시기가 지났네. 미국 내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내년도 대선에 대해서 조금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되었네.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진 부분을 어찌 보면 공매도 상환을 했다라는 점에서 약간 바닥에서 V자로 강하게 돌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단기 반등 이후에 또다시 공매도가 쌓이는 시점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시황과 함께 보시면서 조금 여전히 또 우리는 신용이 많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의하시면서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최근의 흐름이 좀 주가의 하락을 멈추고 바닥에서 좀 돌아선 게 바닥을 찍고 돌아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단기적으로 공매도 관련한 수급들이 다시 한번 상환으로 유입됐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단기적인 수급의 유입에 의한 좀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반등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분의 의견 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염정 교수님은 이번에 반등의 성격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에너지엔솔의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은 예상치보다 영업이익이 좀 잘 나왔다는 점인데 계속해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3분기에 대한 뷰가 좋지 않았던 부분은 메탈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판가가 전반적으로 다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이제 수익성이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아마도 이제 3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메탈 가격 하락은 하락이라기보다 좀 하락 안정세를 좀 찾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기대했었던 부분보다는 사실 기대치를 많이 낮춰야 된다라고 보고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이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목표가 150만 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이제 고점을 조금
조금 낮추셔야 된다는 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증권가에서의 리포트 나왔을 때 목표 주가가 나오잖아요. TP가 나오는데 이제 사실은 기존의 TP 목표가를 발표를 하고 나서 너무 빠르게 목표가를 따라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릴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그거에 비해서 사실 좀 상당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또 낮춰야 되는 과정이라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뭐 LG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앞으로 3분기 이후 실적에 대한 부분은 걱정이 없겠습니다만 목표가는 지금 점차적으로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때 우리도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부분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좀 우리가 눈높이를 조금 낮춘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의 매매는 좀 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대중 교수님은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반등을 많이 주죠. 주가가 빠져서 반등을 주는 그쵸.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번 반등의 의미는 뭐라고 보시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반등이 반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주가의 반전. 그게 그렇죠. 뭐 위로도 될 수 있고 아래로도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반등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다가 네. 반등을 주는데 이게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시세의 반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요걸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그럼 2차 전지는? 반등입니다. 어? 반등입니다. 반등.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으로의 그 반등인가요? 아니죠. 반등은 일시적인 주가 상승이 반등이고요. 반전은 추세를 바꾸는 흐름에서의 가격 전환이 반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상승이 좀 제한적일 걸로 보시면 당연히 제한적이고요. 요 포인트를 잡아내는 기법이 있는데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간단하게 제가 지난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에 그 이산재 관련주 설명을 드리면서 기관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대략 6개월 정도의 그쵸. 시세 기간이 횡보의 흐름이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은 우리가 수급 많이 얘기하죠. 수급은 관심과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바닥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 거래량을 체크해서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한 거래량의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걸 판단하는 겁니다. 네. 주가가 일정 수준의 가격이 진행된 이후에 상승 범위 내에서 주가가 조정받고 반등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거래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래 대금으로 판단을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거래 대금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에코프로 대장주이지 않습니까? 네. 에코프로가 지난 13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수준에서 움직일 때 거래 대금을 판단해 보게 되면 대략 2조 원 내외에서의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절대 가격이 지금 낮아져 있죠. 기존에 130만 원에서 지금 80만 원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 가격이 낮아졌지만 이 반등이 추세 반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관심과 거래량, 즉 관심과 거래 대금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관심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연에 대해서 어제 오늘 흐름의 전환이 조금씩 나타났기 때문에 그쵸. 거래 대금의 전환이 나타나야 됩니다. 거래 대금의 전환은 기존에 100만 원, 120만 원, 130만 원, 150만 원 갈 때 2조 원 수준이라고 판단할 때 지금의 거래 대금이 최소 6천억 이상을 3일 연속해서 형성이 될 때 이거는 반전이다. 추세가 반전됐다. 흐름의 전환이 나타났다라고 네.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 이전 단계에서의 거래 대금이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반등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라보는 거고요. 반전이 됐을 때는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거래 대금과 최근의 거래 대금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 최근 내에서 거래 대금이 극히 감소를 했었습니다. 한 3천억 내외에서 최근에 움직이다가 네. 어제 그제 한 4천억 정도 했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볼 때 11시 기준 한 2천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종가 기준 한 4천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 상승 6천억. 반전되기 위해서는 6천억의 거래 대금이 3일 연속에서 만들어질 때 이 종목은 추세 흐름이 반전됐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점이죠. 네. 그래서 이 거래 대금 포인트를 가지고 주가 반전의 흐름을 잡아내시는 측면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대형주도 마찬가지인지가 궁금합니다. 포스코그룹주도 오늘 굉장히 좋고 뭐 앞서서 LG엔솔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2차 전지 대형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세요? 그 아까 LG엔솔은요 실적이 잘 나왔다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실제로 네, 뜯어보면은 왜냐면 저기 그 IRA 그 저기 세제 받은 거 그거를 발려놓고 보면은 예상보다
약간 못 미쳤습니다. 약간 사실은 미치겠군요. 네, 정확히 말하면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 네. 헤드라인은 그렇게 안 나오고 나쁘게 나왔던 게 아니고요. 그 저기 IRL 많이 받게 된 것도 사실은 얼티움이라는 그쪽에 양산이 잘 됐기 때문에 그렇긴 네, 네. 한데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거는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삼성전자도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거고요. 아까 좀 전에 아까 저기 우리 테이버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여기 다 반등이나 얘기하시는데 저는 최근에 얘기한 거는 어저께는 실적이 좋아서 했지만은 국채 금리가 빠져서 그런 거거든요. 국채 금리가 국채 그 저기 10년물이 지금 미국이 네. 4.8% 가져갔다가 4.5까지 내려왔잖아요. 다시 도로 돌아갔어요. 네. 9월 20일로 좋은 거죠. 일단. 근데 좋은 건데 더 빠지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국채 순위 빠지니까 금리가 안 오른다는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주식을 반등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런 유 중에 2차 전지도 네. 함께 포함된 이 거다. 차전지적으로는 제가 봤을 땐 그게 가장 크고요. 그런데 이제 더 빠지는데 네. 더 빠지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앞으로 더 빠지는 원인이 썩 좋지 않으면 이제 반응을 안 할 겁니다. 뭐냐? 그 국채 금리가 빠진 이유가 뭐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때문에 미국의 페드가 그걸 우려해가지고 네. 금리를 올릴 필요 없다는 그 발언 때문에 이틀 연속 빠진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진짜 그네들 우려처럼 이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장기화될 소지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러면 수요하고 모든 것에 나중에 2, 3개월 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제 국채 수익률이 빠지는 거는 다른 요인이라고 해석을 몇 개월 뒤에 할 거예요. 그때 나올 때 실적은 또 다른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채 수익률이 빠지는 것이 이런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반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제 결론은 실적이 확인되고 헤드라인 얼마나 나왔다 보지 말고 그 내부를 따라 들어가야지 LG 엔솔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아침에 쫓아가서 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샀으면 물렸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고 삼성전자도 어제 실적 나왔잖아요. 오늘 아침에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용적으로서는 따라갈 주가는 아니거든요. 목표 주가는 7만 몇천 나오지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채 수익률 관련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프로그램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쇼츠가 있더라고요. 저희 프로그램이요? 네. 뭐 있어요. 네, 쇼츠용으로 정말 짧고 간단하게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지금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투자해야 되냐? 2차 전지는 앞으로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산업이에요. 그럼 투자 타이밍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차별화될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차별화된다라는 건 문제는 뭐죠? 에코프로예요. 지금 지주사고요. 지금 11월 초 되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청약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거 되고 난 뒤에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리밸런싱이 일어날 거고 에코프로 지주사 문제 이슈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교롭게도 연말이에요. 연말 되면은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또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난 뒤에 에코프로와 실적이 나오는 2차 전지가 차별화된다. 그때부터 투자하시면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기다리라 그래 얘기죠. 좀 더 기다리라고 자, 말씀하시네. 우리 피디님, 요거 잘해주셨어요. 쇼츠로 우리 테이블 고수가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으니까 잘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니 근데 2차 전지 요 소재 관련한 이야기들이 좋게 이렇게 결론을 내기가 좀 아니라서 좀 아쉬운데 지금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이 좀 열띤 토론을 나누고 있긴 한데 저는 그냥 누구도 다 같이 좀 손잡고 웃었으면 하는 그런 결론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저희가 2차 전지가 오르던 떨어지던 또 할 거예요. 또 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때도 좀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결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한 주 전략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장려 고수 금리 전망에 좌우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실적 확인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대중 고수는 주가의 터닝 포인트는 거래 대금으로 확인해라. 그래서 아까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죠. 염정 고수 기대치를 낮춘 접근이 유효하다. 테이버 고수는 큰 그림을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고요. 2위 주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